다음 신영현 의원님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예, 저도 R&D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먼저 5번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본부장님 안 계셔서 경영기획실장님한테 다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여기 계시죠? 아니요. 5번. 5번. 우정사업본부 본부장님께. 예, 그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그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는 1억 원 이상이면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특별한 케이스가 있으면은 뭐 자체 발주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난 5년 동안에 그 우본이 174건의 자체 발주가 있어서 1,216억에 대한 것을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 발주를 하셨습니다. 그건 예, 알고 그렇습니다. 계시죠? 예. 예, 근데 이거를 자체 발주한 근거가 뭔지를 찾아봤더니 그 똑같은 법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요물자의 특성이나 수요 시기, 국내외 시장 요건 혹은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해서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자체 발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를 자체 발주하셨나 봤더니 대표적인 게 이게 우체국 달력입니다. 우체국 달력을 1년에 한 15억쯤 주고 발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체국 달력에 뭐가 특수한 거가 있어서 하셨나를 암만 찾아봐도 그냥 우리 보던 일반 달력입니다. 이거를 이제 5년에 걸쳐서 계속 그 자체 발주를 하셨고요. 그 외에 자체 발주하신 걸 보면 뭐 말은 어려운데 금융식지 우리 이렇게 가입할 때 쓰는 종이,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화폐 계수기, 그리고 저기 보면은 나와 있는 것이 일반형 파손기가 뭔가 했더니 이렇게 짐 자동으로 싸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 업체들에서 다 쓰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를 1,200억 이상을 자체 발주를 하셨거든요. 이 자체 발주를 하신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 자체 발주가 이제 수급이 이제 적절한 빠른 시기에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을 때 뭐 자체 예, 근데 수급을 뭐 한 예를 들어서 집배원복이나 저런 집회 개수기나 이런 것이 수급이 그렇게 막 급하게 필요하고 이런 품목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달력 같은 거가 뭐 특수하게 꼭 우체국에서 우본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앞만 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수요 시기나 수급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만 자체 발주하도록 돼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다 자체 발주한 내용들이 그런 요건에 해당하고 적절한지 한번 짚어보고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짚어보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고 저희한테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예, 그다음에 R&D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본 경제 보복 사태 때문에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을 맞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글로벌 공급 사슬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우리 자체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호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전체 R&D, 그다음에 보통 얘기하는 소부장, 소재부품 장비 산업 R&D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제 소부장에 관련돼서 보니까 2020년 예산에 정부가 R&D로는 한 1.7조를 했는데 과기부는 그중에 한 3,370억 정도가 맞습니다.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약간 우려가 생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과기부가 하는 일하고 산자부가 하는 일하고 일이 좀 내용이 틀려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목록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계속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들이 이제 이번에 그 대일 경제 보복 관련으로 새로 생겼는데 사업 기간이 여전히 단기입니다.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데서 여기 미래 소재 원천 기술 빼고는 굉장히 단기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모를 해서 이렇게 나눠주기 아닌가 하는 제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원천 기술 개발이라는 게 지금 산자부가 아니고 과기부가 할 때는 지금 당장에 걸려 있는 소재 부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간 소재, 더 새로운 부품, 더 신기능의 부품 소재, 장비를 개발하는 그야말로 기초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인다. 이게 산자부랑 뭐가 틀릴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뭐 대정부 질문이나 아니면은 예결산 특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소부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연구개발 사업으로는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리즈로 시스템으로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부처 칸막이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R&D 전체에 대한 겁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 R&D가 내년에 24조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R&D 시스템으로 돈을 올려준다고 해서 효과가 없을 텐데 그 다음에 쏟아질 비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번에 24조로 R&D가 올라갈 때 그야말로 확실한 R&D 혁신을 해야 되는데, 과기부에서 내놓으신 R&D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 행정 간소화라든지 규정 통일이라든지 R&D 말단에서 일어나는 혁신만 얘기하셨지, 정부 차원에서 밑단에서 일어나는 혁신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R&D를 기획하는 기능, 그다음에 예산을 분배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부처별, 그다음에 부서별 칸막이가 존재하고 있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4차 산업특위라든지 모든 그런 과기장관 회의 같은 것들이 이런 R&D를 국가적인 컨트롤 타워 밑에서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저희는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과 혁신본부장님께서 책임을 많이 느끼셔야 될 것이고, 어떤 안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소부장 관련해서 좀 단기간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 소부장은 좀 사실 아주 좀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 연구가 길게 가야 되는 게 있고, 소부장은 중기, 그다음 단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품목을 100 플러스 알파를 다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된 게 기술 수준으로 분류돼 있고, 그다음에 수입 다변화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년 안에 우리가 개발될 수 있는 거고, 일단 수입 다변화가 가능하면 수입하는 거 쪽으로 일단 가고요. 수입 다변화가 안 되고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기술 수준을 보고, 기술 수준이 1년 또는 1년 이내 이러면은 산업부에서 추진을 하고, 그보다 좀 더 길게 가는 거, 뭐 2년, 3년, 지금 일본에 뭐 2.6년 뒤져 있다는 정도의 평균적으로 그런 정도인데, 2년, 3년, 4년 이런 거는 조금 중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R&D를 과기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조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그 다음에 R&D가 되고 나면 그 결과는 산업이랑 연결이 잘 되도록 우리가 이어달리기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산업부랑 우리가 부처 칸막이를 상당히 좀 낮춘 상황이고요. 그래서 협력을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